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드디어, 자, 4, 5, 6월, 석 달 강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역시, 저는 등기법부터, 자, 새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기출문제 부분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눴잖아요. 세 파트로. 맨 앞에는 이론이 있고, 가운데 이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맨 뒤에 이제 예상 문제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만 볼 건데, 저는 다시 맨 앞에 이론 또 할 거예요. 이론 또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요번 달에 이제 4, 5, 6 석 달 동안은 이제 지난 1, 2, 3월에 했던 거 다시 짧게 반복하면서 문제까지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월은 이제 두 달로 가기 때문에 이론 정리를 조금 더 줄이고 저 마지막에 있는 문제 파트를 더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 교재는 뭐 제가 썼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세계 최고의 교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공시법은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으면 제일 세계 최고가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기출문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출문제만 보셔도 정말 기출문제로는 충분하다라고 자 믿음을 갖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뭐 이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맨 앞에서부터 또 시작하죠. 그래서 맨 앞에 자 교재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73. 그래서 이론 정리 간단히 하고 자 기출 문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드린 것도 풀고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자, 어디 갔냐? 예. 자, 4, 5, 6 석 달 과정이 되고요. 자, 저하고는 열공시 자 밴드를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밴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계세요? 안 하시면 계시던데, 꼭 밴드에 가입하시고요. 카페는 제가 요즘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밴드로 들어가시면 제가 매일매일 풀어볼 문제 쭉 드리니까 아침에 한두 문제 풀어보는 것도 계속 꾸준히 하면 엄청 도움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서 가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가입하시면 안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이렇게 메가랜드 써주셔야지 가입시켜드리지. 아닌 분들, 이상한 분들 되게 많아요. 갑자기 저는 불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가입시켜줘야 돼? 뭐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저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뭘로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답변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입 안 시켜드리니까 그런 분들 가입시켜드리면 진짜 이상한 댓글 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전혀 안 올리고 있는데 여기 무료 강의로 가등기랑 구분 건물이랑 좀 골치 아픈 것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뭐 가처분이라든가 무료 풀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자 보시고요.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다 아시니까 패스. 자, 패스. 자, 그래서 지금 1, 2, 3월 이론 정리했죠? 지금 저하고는 자, 4, 5월 석 달 동안 이론하고 기출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제 이론하고 예상 문제 위주로 넘어갈 겁니다. 요때는 이제 두 달밖에 없어서 조금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4, 5, 6이니까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 시간이 돼요. 석 달 동안 진도를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이론도 충분히 하고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금 2시간 과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4, 5, 6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재 한 권으로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9, 10월 달에는 이제 오전반이랑 똑같이 동영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두 달 동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강 있어요. 3월 1일 날 지적법 비밀 노트를 했어요. 했고, 자, 5월 7일 날 등기법 비밀 노트가 들어갑니다. 이건 특강인데 교재 한 권에 이거 다 묶어놨으니까 얇은 책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7일 날 등기법 비밀 노트는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특강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9월 1일 날 백선 문제 백선 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특강은 요게 답니다. 다고 나머지는 지금 갖고 계신 교재 한 권으로 다 끝나니까 이렇게 전체 커리큘럼이 여기서 끝납니다. 1년짜리. 그다음에 잔소리 자, 잔소리 날리고 자 2시간 딱 가지고 자, 이번 달에도 계속 프린트를 좀 드릴 겁니다. 보충 문제, 기출 문제에다가 보충 문제 좀 드릴 거니까 그거 같이 풀어 나가는 거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되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잔소리 그죠? 자, 여기서부터 가죠. 요 그림 기억나시죠? 되게 오랜만에 석 달 만에 보는 그림인데 석 달 만에 그죠? 자, 여기 어디예요 지금?
강남, 그죠? 예, 의외로 강남이 저기 반들반들 계획도시잖아요. 예, 교시.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지하철도 엄청 다닙니다. 자, 요 동네. 예. 여기 뭐 있어요? 자, 여기 서울 중앙지방법원. 자, 지방법원이 서울에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북부, 서부, 뭐 동부 해가지고. 근데 중앙지방법원에 자, 등기국이 있죠? 자,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등기국장. 그죠? 네. 자, 이 동네. 이쪽에 가면 자, 뭐가 있어요? 강남구청, 뭐 서초구청, 강남구청. 자, 이 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그죠? 자,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예, 등기국. 자, 이 동네. 자,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구 있어요, 영동구. 자, 영동구에 영동역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군수. 그죠? 또 군청장이래 또. 예, 석 달 만에 군청장. 예. 자, 이 동네 가보면 자, 뭐가 있어요? 청주 지방법원에. 자, 영동에는 지방법원 있고 영동 지원이 있어요. 자, 지방법원 밑에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동군에 있는 법원입니다. 법원. 보통 지역에 가면 이렇게 법원이 있고 비슷한 건물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검찰청. 그래서 보통 가운데 진입로에 법원, 검찰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법원에, 이 동네 법원에 저기 가면 자, 이 사무실이 뭐죠? 사무실이 등기계. 자, 청주지방법원에 가면 자, 등기과 이런 게 있어요. 등기과. 예. 자, 이 동네. 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 이제 김포시. 김포 좋아요. 예. 김포 많이 놀러 오세요. 예. 저희 오늘하고 내일하고 김포 벚꽃 축제 있어요. 벚꽃 축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논밭이잖아요. 논밭 있고 여기 풍년마을이거든요. 여기 요 라인이 벚꽃 라인이에요. 이게 벚꽃 라인 쫙 핍니다. 그래서 제가 조깅하는 코스예요. 예. 벚꽃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이 쫙 피고 여름에는 이제 파란색 이파리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예, 단풍이잖아요. 벚꽃나무 단풍. 겨울에는 이제 눈 내리고 좋은 동네예요. 예. 예, 학교도 좋아요. 예, 금파중 금파초 저희 아들이 졸업한 예, 좋은 학교입니다. 예, 김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이 동네. 자, 김포시에서요. 자, 여기 이제 김포 지하철 있고요. 예, 골드라인. 쭉 올라가면 여기는 김포 시청이고요. 자, 여기 김포시청 올라가는 길에 사이드로 싹 돌면 자, 뭐가 있어요? 자, 김포 등기소가 있습니다. 자,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이죠. 소장. 자, 여기에 한마디로 그냥 등기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누가 근무해요? 등기관. 자, 등기관이 뭘 보고 있다? 등기부를 보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보고 있다. 그죠? 자, 등기관이 등기부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 등기소 위에 뭐 있어요? 지방법원 있죠. 자, 지방법원 위에 뭐 있을까? 고등법원 있죠. 그 위에는 대법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법원 계열 밑에 등기소가 있다. 등기소에 등기관들이 근무하고 그 밑에 자,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다. 그죠? 예. 다시 자, 이 동네 이쪽에 가시면 자, 뭐가 보이세요? 김포시청. 그죠? 예, 많자 그러지 마시고 김포시청. 예. 자, 김포시청의 제일 높은 사람? 시장. 김포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 예, 경기도 김포시 그러거든요. 그죠? 예.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 도지사. 그죠? 자, 강남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이죠. 그죠? 시장도지사, 시도지사. 자, 그 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지적, 네,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이 뭘 보고 있다? 지적 공부를 보고 있다. 돼요. 자, 지적 공부 하고요. 자, 등기부 하고요. 자, 공통점은 자, 부를 네 글자로 하면 공적장부. 공적장부가 자, 라인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동네마다 양쪽이 다 있어요. 동네마다. 김포에도 김포등기소, 김포시청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두 개가 완전 다르다. 이쪽은 자, 재판하는 사법부 쪽에서 자, 등기부를 관리한다. 자, 등기부는 재판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권리 전문이다. 이쪽은 소관청. 자, 이쪽에서 뭘 하냐?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면 뭐가 나오냐? 자, 보통 면적이 나와요. 면적.
면적, 토지가 분할 합병되면 면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얘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표시에 관한 얘기를 전문으로 쓰고 있다.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등기는 권리 문제죠. 그래서 권리는 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지정. 자, 표시는 표지정. 그래서 완전히 자, 관할 관청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봅니다. 자, 저하고는 먼저 이쪽 얘기 먼저 할 거죠. 자, 이쪽은 권리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권리 중에 제일 센 권리 소유권. 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담보물권, 저당권. 자, 이런 권리 얘기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뭘 얘기하냐? 표시. 자, 토지 표시 보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경계, 좌표. 자, 요거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지적부분 소지, 지면, 경자. 그 중에 소재랑 좌표는 따로 시험 잘 안 냅니다. 자, 지번이나 지목, 자, 면적, 경계. 얘네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쇠로 정해지는 게 뭘까요? 신규 등록. 그죠? 자, 자르면 분할, 합병, 변경되는 거죠. 이게 없어져요? 바다가 되면 없어져. 바다로 된 토지 말소. 그런 거 하다 보면 자, 측량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요 지적 공부에 자, 얘네들을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적부에서 하니까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적고요. 자, 등기는 자, 권리 얘기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자, 권리는 두 가지가 있죠. 물권이 있고 또 채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 채권에 대해서 또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쪽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저하고는 물권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너 약속했다. 너 나한테 돈 꿔줬으니까 돈 갚기로 했다. 너 돈 갚아. 이 채권. 그죠? 예,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하고 나서 네가 춤추고 노래하기로 했다. 춤추고 노래. 이 채권이에요. 채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 채권. 이건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거 뭐야? 물권. 자, 내 소유권, 물권이죠? 내 물건에 대한 내 권리를 누가 찝쩍거리면 어떻게 해? 내 물건 누가 찝쩍거리면 건들지 마 하는 거지. 그죠? 가져가면 당황해. 내 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 그래, 돌려줘. 그죠? 찝쩍거리려 그러면 방해 예방. 그죠? 예,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우선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왜? 내 거니까. 물권적 정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하고 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부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니까 소유권은 어디다 쓰고? 갑구에 쓰고. 자, 저당권, 전세권은 을구에 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부동산 표시도 쓰긴 씁니다. 자, 표시는 표지적. 그래서 이쪽 정리하면 이쪽도 정리가 된다. 그죠? 자,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에 씁니다. 자, 표시는 지적법상 먼저 정리하고 이쪽으로 촉탁해서 등기랑 맞추게 돼 있어요. 자, 권리는 건등기니까 소유권 등기하고 나면 이쪽으로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됐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이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지 안 해줍니다.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이쪽으로 통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지는 누구한테? 등기부가라니요. 등기관이 어디다가? 지적소관청에다가. 그죠? 자, 이쪽 표시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그죠? 저 촉탁을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표시와 권리죠. 자, 표시와 권리. 자, 표시 중에 토지 표시는 지면, 경자. 경자는 지적법에서는 얘기해요. 등기법에서는 경계좌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자, 지적법은 표시가 전문이니까 경계좌표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저당권이죠. 자, 소유권, 저당권 중에 자, 지적법은 소유권만 얘기해요. 저당권은 저기 등기법에서 을구에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는 지정. 자, 권리는 등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어느 부동산 면적이 얼마인데 누구 거더라. 이런 내용을 갖다 쓰는 거. 갖다 썼죠? 여기다 쓰는 걸 뭐라 해? 등기한다. 여기 지적금에 쓰는 거는 등록한다. 갖다 썼다 이 말이야. 갖다 썼다. 그죠? 예, 저한테 권한을 주시면 제가 법을 바꿔서 썼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저는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 등록한다. 됐죠? 갖다 써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뭐야? 깜빡했네. 여기 뭐 있어요? 자, 여기는 등록, 표제부죠. 예, 또 새로워져. 볼 때마다 새로워져. 예.
자, 아는 것 같은 것과 가리고 다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완전히 알 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예. 자, 여기는 명지반, 소지지면. 자, 여기는 등록. 자, 이거는 설마 알까봐 그래서 안 가렸어요. 예. 이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촉탁. 촉탁해서 여기도 뭘 써요? 표지부에 쓰는 거지.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통지. 그죠? 자, 요 두 개 볼 거예요. 자, 일단, 자, 지적제도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지적, 토지, 지적. 예, 요거는 국토교통부 밑에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요. 자, 권리는 건등기. 그죠? 예, 등기는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지적법은 토지만 얘기해요. 지적법은. 예.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이라서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예, 건축법은 이제 공법에서 얘기하는데 건축물 대장 얘기는 공법성에도 많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대장을 비슷하게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건축법이다. 자, 등기는 토지 건물 등기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원 쪽이죠. 법원의 등기소가 관리한다죠. 자, 요거 등기 지적 제가 이 색깔을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색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지적, 등기, 그죠? 예. 지적, 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소유권, 권리죠, 권리. 권리는 건등기. 그럼 누가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통지한다. 했어요. 예, 다시 여기 통지. 권리는 건등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지한다. 그죠? 예, 다시. 자, 이거는 촉탁. 자, 촉탁은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자, 표시는 표, 지정. 자, 표 지정.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세. 그죠? 토지 표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지시 없이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죠.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다. 촉탁 등기죠. 됐죠? 자, 촉탁. 자, 요거 얘기한 거 요거 촉탁.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다가 자,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촉탁은 신규 등록은 촉탁 사이에서 제외한다. 요것도 지금 엄청 나왔었죠.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법 조문 보세요. 이거는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 등기법. 권리 얘기죠.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통지 알려야 된다. 전부 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지합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통지 안 해요. 예. 자, 다른 뭐 저당 전세는 그냥 등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소관청에 알려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법 조문을 시험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마쳤으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그 맞는 말이 되죠? 네, 그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작년 기출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떼어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이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말소 등기를 마치고 나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오, 맞잖아요. 맞는데 말소 등기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 풀다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낼 수도 있다. 자, 지금까지는 보통 보존 이전, 뭐 명의 표시한 요 정도 나왔는데 변경이나 말소를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되면 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함정 팝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마치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X죠. 여긴 가등기는 없어요. 가등기가 됐으면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예, 패턴 아닌데 최근에 갑자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갑자기 냈네 이런 느낌 때문에 잘 안 나오던 건데 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자, 만약에 제가 찍는다면 가등기를 찍습니다. 가등기는 아무리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라 그래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그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할 때 통지하면 되니까 예, 그 정도. 자, 이거는 지적법 얘기죠. 지적법. 자, 지적법 촉탁은 누구한테? 소관청이 관할. 이거는 시험 문제 뻔합니다. 자, 신규 등록 제외. 이게 답이에요, 그냥 신규 등록. 자, 이거는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촉탁하지만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한다. 여기는 항상 이게 답이었어요. 신규 등록. 자, 각하. 자, 각하 사유가 등기법 29조 11개가 있죠? 11개. 맨 마지막 게 이거예요. 신청서에도 우리가 부동산 표시를 써내야 돼요.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써 있어요. 각각 써 있는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는데 어떻게 각하하는 거지. 등기가 들어왔는데 대장이랑 비교해서 등기랑 안 맞네. 각하. 자, 대장이랑 비교해서 신청서에도 이 부동산 표시 잘못 썼다. 각하.
그렇죠? 그래서 대장이랑 여기가 다 맞아야 돼요. 이 불일치하면 각하다. 그렇죠? 그래서 각하사의 맨 마지막 게 이겁니다. 각하사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따지고 있습니다. 표시는 표, 지정. 그래서 대장이랑 표시는 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등기 신청서를 써낼 때 대장 등본 떼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신청서 쓸 때. 그죠? 그리고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 만약에 등기랑 이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떡하죠? 등기부 표제부랑 대장의 부동산 표시를 안 맞으면 뭘 기준으로 뭘 고쳐야 돼?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를 고쳐야지.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러 와야 돼요. 등기부터 변경 등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 186조와 7조. 자, 요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시 앞에 칠판 보세요. 자, 민법 186조의 포인트는 법률 행위. 자, 187조의 포인트는 법률 규정. 자, 걔들 외우셔야 돼요. 자,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공통점. 자, 여기도 물권 변동이죠. 자, 여기도 자, 물권 취득, 물권 변동이에요. 자, 둘 다 물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 네, 차이점은 여기는 법률 행위고, 자, 이 법률 규정입니다. 됐죠? 자, 이건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에 관해서 둘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동산은 여기서 적용이 없습니다. 예. 저하고는 동산 얘기는 안 해요. 자, 부동산만 얘기하죠. 자, 부동산에서 법률행위로 등기하면 물권 변동 됩니다. 자, 만약에 법률행위 계약서를 쓰고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되는 거고, 계약서를 썼는데 등기소에 아직 안 갔대요. 둘이만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에서. 그죠? 그리고 등기소에는 연락을 안 했어. 그럼 내 거 돼요? 네, 내 거 물권 변동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거꾸로 계약서도 없는데 등기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물권 변동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예. 자, 앞에 보세요. 자, 둘이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이 되려면 너도 의사표시, 나도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되고 이게 법률행위가 되는 건데 이 친구는 팔 생각이 없어. 의사표시가 안 나와. 근데 나는 되게 사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럼 계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계약이 없으니까 법률행위가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될 수가 없잖아요. 등기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싶잖아. 이 친구가 저 머리 막 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얘한테 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꼬시는 거야. 근데 얘는 죽어도 안 판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날 밤에 뭔 짓을 했을까? 그날 밤에 담을 넘었어. 담을 넘어서 그죠? 예, 얘네 집에 어디를 뒤졌어? 장롱 어디 갔어? 장롱 뒤지면 뭐가 나와요? 장롱에? 예? 땅 문서 그러지 말고 등기필 정보. 등기표 정보지 나왔어요. 등기표 정보에서 이 사람의 등기표 정보하고 인감증명도 어떻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 훔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 사람이 등기소에 갈 때 필요한 서류들을 싹 다 위조를 한 겁니다. 안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걸 등기를 내버렸어. 그럼 뭐 등기소에 들어갔죠? 그럼 등기소에 어떻게 신청이 들어갔어. 신청 들어가면 등기소에 어떻게 접수가 됩니다. 접수. 자, 일단 접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접수 거부는 안 돼요. 일단 접수는 합니다. 그리고 접수 번호가 나오고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이게 문제죠. 자, 등기관이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할까요? 서류만 보고 통과시킬까? 서류만 봅니다. 이걸 형식적 심사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관은 어차피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니네 어디서 계약서 썼는지 나가서 볼 수가 없다. 서류만 맞으면 통과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각하되는 거고. 이 각하세 몇 개 있죠? 11개. 각하세 있었어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자, 실행된다는 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나서 자, 식별부까지 들어가면 등기 절차가 맞춰진 거예요. 맞춰지고 나면 새로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자, 작성 통지해 줍니다. 이 친구한테. 그럼 등기부에 자, 1번 A에서 2번 B로 기록이 됩니다. 옛날엔 여기다가 등기가 도장도 찍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얘가 등기부의 명인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등기가 났네? 등기 났어. 그죠? 자, 지금 등기가 났어요. 그럼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도.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러면 내 거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내 거 되면 안 돼요. 물권 변동이 안 된다. 그러면 물권 누구 거예요? 권리 누구 거예요? A 거. 자, A가 여전히 소유자예요.
얘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등기부에는 누구 걸로 돼 있어? B 걸로 돼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자, 실제 소유자는 A지만 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B단 말이야.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등기 된 거. 효력이 없는 등기다. 그럼 진짜 효력은 어디 있다? A한테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A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어? 네? 내 거니까 상관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찾아가겠지. 찾아가서 죽을래? 그러겠지. 그럼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네 집이 지금 5억이지? 내가 50억 줄게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얼른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제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 계약이 되는 거야 이제. 계약이 돼. 6배였으니까. 그죠? 계약됐으면 그죠? 이 등기 지웠다 다시 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계약은 없고 등기만 쳤으면 내 거 아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계약이 다시 제대로 체결이 되면 바로 내 거가 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86조 법률 행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법률 규정은 이걸로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자, 공용징수, 토지 수용하는 거예요.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이런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와는 다르다. 법에 이미 써 있다. 준비를 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 안 해도 내 거. 소유권이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변동됐단 말이죠. 거기다 상속 등기까지 했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상속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잔 말이죠. 그죠? 상속을 여기에 적용시키려면 상속에 등기를 해야 아들 거 된다. 이래버리면 아버지가 눈을 못 감아. 아시죠? 아버지 돌아가시 아버지 등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알아서 등기할게요.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공용징수가 뭘까?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언제? 수용 개시일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판결. 자,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하고요. 자, 경매는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 될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기타 법률 규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차근차근 또 할 거고요. 걔네들 등기 안 해도 내 거가 되지만 또는 물건이 변동되지만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죠? 자, 공통점은 여기도 물권. 자, 여기도 물권이에요. 자, 그 중에 이거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거 얘기. 자, 법률행위 중에 매매도 있지만 증여도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고 그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저당권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 전부 다 요 원칙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안 하고 법률행위라고 써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자, 법률행위. 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이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속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개 공통점은 물권 얘기고요. 자, 차이점은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고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두 개 법정 됐죠? 네. 자, 그 중에 이거 얘기 더 할 거예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거. 자, 할아버지 손자 기억나시죠? 자, 할아버지 땅 어디 있어 지금? 충북 영동군. 그죠? 매곡면 어촌리에 있단 말이죠. 자, 이 동네 등기소는? 이 동네 등기소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영동 군수? 뭐라고 등기소리니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1층에 있는 등기계.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하여튼 그거 아니죠. 등기, 그 동네 등기소유죠. 예. 자, 그 다음에 산자 붙었죠? 산자 붙었으니까 이거 뭐요? 임야대장이구나. 임야대장. 그죠? 그래서 지목도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이 한 1000평 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 김철수 소유자가, 자, 우리 손자, 누구죠? 정환이한테. 자, 공짜로 주는 게 뭐예요? 증여. 자, 증여도, 자, 의사표시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 그냥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상속되고, 아들 건너뛰고 굳이 손자를 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손자가 또 의사표시를 해서 증여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돼. 알 수 있죠? 자, 증여와 상속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나 애인이 있다.
나 이 땅은 애인 준다 쓰고 가시면 뭐라고요? 그건 유중. 누가 또 노망이래, 노망은. 예. 자, 다시. 예. 이 구별하세요. 그죠? 예. 그냥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한테 상속되는 거고. 자, 건너뛰고 지금 현재 손자한테 지금 주겠다 그러면 증여 계약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유언장 써놓고 돌아가시면 유중.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자, 지금은 증여 계약 얘기할 거 증여.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서부터만 헷갈리더라고. 유중, 상속, 그게 그건가? 뭐 이러면서 증여, 그것도 공짜인데 이러면 안 돼요. 완전 달라요, 지금 저하고는. 자,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저하고는 완벽한 절차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물려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상속, 증여, 유중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은 증여 얘기합니다. 증여. 자, 증여는 법률, 행위. 자, 증여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맞나요? 증여, 법률, 행위. 자, 여기 뭐 있어요? 표제부. 여기는 갑구.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죠. 예, 놀라운 일이죠. 자, 표제부엔 표시번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요. 예, 눈치 빠르면 얼른 쫙 눈을 굴려 지금 빨리. 예.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갑구에는 순위번호. 자, 요거 3867호 이거는 예? 이건 접수번호. 자, 접수번호. 여기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 접수? 접수. 예. 됐어요? 자, 여기는 등기원인. 여기는 목적,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 됐죠? 예. 자, 여기는 주소라니. 소재 지번. 주소는요, 사람 사는 데를 얘기하고요. 소재 지번은 부동산 있는 데를 얘기해요. 완전 달라. 사람이 사는 데를 주소라고요. 여기 사람 사는데 주소고. 여기는 부동산 있는데 소재 지번.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소재 지번을 주소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쓰고 소재 지번은 옛날 지번 주소 그냥 씁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는 소재 지번. 여기는 지목. 면적. 됐어요? 자, 다시. 예. 그래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등기 원인 그러면 그 뭐지? 그러면 안 돼. 등기 원인, 여기가 등기 원인이에요. 여기다 증여, 뭐 교환, 뭐 저당 설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정 계약을 쓰는 거예요. 네,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이런 게 등기 목적이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섞어버리면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접수 그러는데 접수 번호가 어딘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자,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 있죠? 자, 여기 접수 번호 있어, 없어?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없어요. 자, 접수 번호는 갑구나 을구에만 나옵니다. 일자는 둘 다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자,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는 없다. 자, 요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여기는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 표제부 표시번호는 절대로 부기 등기 없습니다. 무조건 1, 2, 3, 4로 가야 돼요. 여기는 가다 보면 1-2-1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부기 등기 될 수 있어요. 근데 표제부는 절대 부기 등기 없이 전부 다 주등기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토지 표시가 뭐죠? 소, 지, 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대장 등본 갖다가 맞추는 거고. 자, 지금 소유자 누구다? 김철수다. 그래서요. 예. 자, 그럼 요 밑에다가 누가 들어오죠? 자, 정원이가 들어오죠. 자, 정원이. 등기 원인은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2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요 등기를 하려면, 자, 김철수, 김정원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야 돼요. 자, 이 동네 등기소 어디 있었어요, 아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있는 등기계. 거기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이에요. 등기관한테 신청을 해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공동신청. 자, 이때 할아버지 김철수는 등기 권리자일까요? 등기 의무자일까요? 등기 의무자 해줘야 돼. 그 여기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무자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 공동신청으로, 자, 보시면, 자, 공동신청으로, 자, 신청, 당사자 공동신청으로 등기소에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써가 되겠죠? 그리고, 자,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임의신청이다. 그래서 신청 원리 5개 있어요.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방문신청, 서면신청, 임의신청. 이게 등기법 총론에서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등기법의 절반.
자, 그 다음 쉬워요. 자, 신청하면 어떻게 돼? 접수하고. 자, 이때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나왔죠? 자,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있다, 없다? 표제부에 접수번호가 없고, 없구나, 얼구엔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 자, 형식적이요, 실질적이요? 형식적. 형식적 심사예요. 자, 등기는 항상 형식적 심사입니다. 지적법은 분할 뭐 이런 게 합병 들어오면 조사가 들어가. 측량도 하고. 지적법은 약간 실질적으로 갑니다. 등기는 둘이 같이 오니까 우리는 그냥 서류만 봅니다. 라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등기는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자, 등기는 형식적 심사, 지적은 실질적 심사.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등기법만 봅시다. 자, 둘이 같이 왔으니까 우린 신경 안 쓰니 니들이 알아서 해. 이 소리예요. 우린 서류만 본다. 예. 근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각하. 자, 각하서에 하나도 안 걸리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정원이 이름을 쓰고 등기관 누가 처리했다. 이렇게 끝나요. 끝나면 이제 손자한테 이제 네 거라고 만들어주는 거. 등기필 정보. 요거를 작성 통지. 작성 통지합니다. 됐죠? 자, 이게 등기 신청서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뭘 쓰겠어요? 자, 부동산 표시를 써야지. 그죠? 토지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고요. 자, 등기 원인은 뭘 또 소유권 전이야. 등기 원인은 중요. 할아버지 손자간의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등기 목적은 써있네. 소유권 이전 쓰는 거야. 그죠? 자, 할아버지가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등기 의무자죠. 할아버지의 자,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 쓰고, 자, 손자의 명주번 쓰고, 자, 명주번 썼죠? 예. 다시 이제 외워요. 신청서에 뭘 쓰냐?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고, 끝. 자, 이것도 못 외우면 심각한 겁니다. 자, 신청서에 뭘 쓰냐? 부동산 쓰고, 사람 둘 쓰고, 또 원인과 목적을 쓰는 거예요. 원인 목적 쓰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자, 이 사람 둘이 계약했다. 등기관 소유권 인정해 주셔. 끝. 여기까지가 등기 신청서의 이 핵심 내용이에요. 등기 신청서에 우리가 할 말을 쓰는 거잖아요. 등기관, 자, 이 부동산 말이야. 이 사람 건데 이 사람한테 넘겨. 계약이야, 계약. 증여 계약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해 줘. 우리 최종 목적은 소유권 전이야. 여기 써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씩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증여라는 거 어떻게 입증해? 증여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 이거 계약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주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 그래. 그 다음에 자, 이 면적 어떻게 입증해? 임야 대장 떼오셔요. 임야 대장. 그리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신청서 썼으면 하나씩 갖고 와라요. 이제. 중요 계약서. 면적 그 대장 갖고 와. 이 사람도 주소 떼와. 그거 내는 거예요. 그게 첨부 서면이야. 등기할 때. 별거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보고 오케이. 형식적 심사하고 나서 2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죠. 그럼 정원이가 뭐가 돼? 이제 정원이 뭐 돼요? 예? 정원이를 이제 뭐라 그래? 아까는 등기 권리자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의무자가 됐다고? 벌써? 등기 명의 됐지, 명의. 자, 얘가 할아버지랑 같이 신청했죠? 자, 뭐가 됐어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이. 자, 이거 줄여서 명신. 또 누구 명청 그러면 안 돼. 자, 멍청이잖아, 멍청. 그래서 명신으로 합니다, 명신. 자, 명신. 자, 얘는 등기 권리자였는데 현재는 명인이 된 신청이다. 직접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 물론 공동 신청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청이 맞다. 그래서 명신. 자, 이 친구한테 자, 등기소에서 자, 뭘 만들어 준다?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해요, 작성 통지예요. 작성 통지. 이거 제공으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준다. 자, 만들어 준다. 자, 작성 통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작성 통지 등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작성은요. 자, 모든 등기 때 다 작성하지 않아요. 이거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등기가 딱 정해져 있어. 보존 등기가 됐을 때, 설정 등기가 됐을 때, 이전 등기 됐을 때, 권리자를 추가한 등기 됐을 때. 자, 지금은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때는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한테나 다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명신이 나와야지 통지를 해줍니다. 자, 4명인데 내가 신청하지 않고 딴 애가 해줬다. 그럴 땐 통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이 딱 맞아야 작성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 등기의 명신이 맞거든. 작성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 자, 이거 등기필 정보 이렇게 생겼죠? 등기필 정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청주지방법 영동지원 등기기에서 등기관 도장 찍고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정원이한테. 그죠? 이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신청하러 왔으니까 완료 통지도 같이 가니까 보통 밑이 붙어요. 신청 정보 및 완료 통지. 그래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보안 스티커. 자, 이 스티커 띄면 뭐 들어있죠? 띄면 뭐 들어있어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그죠? 또 안 보이실까봐 확대. 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그죠? 아이디와 비밀번호예요. 아이디 하나는 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 12개로 구성된 하나의 일련 번호를 주고, 자, 비밀번호 몇 개 준다? 50개 준다. 그래서 요거 넣고 비밀번호 안에 이 중에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2개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어디다 넣어놔요? 장롱에. 그죠? 장롱에 들어갔죠? 자, 장롱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자, 요대로 얘가, 자, 장롱에 넣었어요. 자, 언제 끄내? 자, 다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정환이가 의무자 될 때 끄내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건 누가?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의무자가 등기소에 다시 가야 될 일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가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 자, 장롱에 꺼내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자, 제공한다는 멘트가 나오면 의무자구나. 자, 의무자가 꺼내다가 등기소에 갖다 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정환이가 이 땅을 팔아. 자, 이 땅을 팔아. 자, 팔아. 자, 팔면 신청서 써야 되겠죠? 신청서에다가 자, 부동산 표시 써야 되겠죠? 자, 등기 원인은 매매가 파니까. 그죠? 매매일 땐 증여와 다르게 거래 가액이 나옵니다. 공짜로 받아서 1억에 파는 거지. 그죠? 네. 자, 근데 등기 목적은 써 있고, 자, 정환이가 뭐가 됐어요? 이제 의무자가 됐지. 그래서 명지번 쓰고 이제 이개발에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 쫙 뒤돌리면 자, 뒤쪽에 뭐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 그죠? 네. 여기다가 정환이 쓰고 아까 일련 번호, 비밀번호 중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등기가 나오겠죠? 자, 대장 이제 나중에 보고. 자, 등기가 나겠죠? 자, 등기 나면 요 밑에다가 이제 누가 들어온다? 이개발. 자, 여기 거래가액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은 매매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일 땐 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쓴다고 X. 등기 원인란에 거래가액을 쓴다. X죠. 그죠? 권리자 기타 사항내 쓴다. 이 작년 기출문제. 그죠? 그래서 어디다 쓰냐? 이것도 이제 장난쳐서 냈습니다. 자, 이때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전. 소유권전 등기는 주등기니까 3번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정환이는 권리자였고 여기서 정환이는 의무자였죠. 그래서 2개 등기가 이루어진 걸 보신 겁니다. 여기 등기 날 때는 작성 통지. 여기 넘어갈 때는 제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작성 통지 제공. 여기. 자, 작성 통지 제공.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 그림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작성 통지는 언제 한다?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 그죠? 자,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의무자면 공동 신청 아니면 승소한 의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게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자, 연습이에요, 연습. 자, 등기 신청은 자,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중에 저장된 때. 저장된 때 뭐예요? 접수인 거요? 맞아요? 자, 저장 접수 같은 거요? 저장 접수. 자, 1번은 맞는 말이죠? 네. 다시, 자, 신청되면 접수. 접수 언제? 저장될 때. 그죠? 자, 그리고 언제 맞춰져? 식별부 맞춰져요.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죠? 접수 또는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언제 맞춰진다? 식별부 때 맞춰진다. 자, 완료 후에는 뭘 주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고. 그렇죠?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접수됐는데요. 각하됐으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맞춰졌다면 원래 이 기록되고 맞춰진 날짜가 등기부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나마 나오는 날짜가 언제예요? 접수일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1번 됐죠? 그럼 2번, 3번 보세요. 자,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마친 경우. 언제 맞춰요? 접수한 때 맞춰. 마치는 거는 식별부 맞춰졌어. 그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친 경우 등기는 마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죠. 자, 어떻게 장난친지 아시겠죠? 여기에 맞고 여기에 틀렸다고. 그렇죠? 자, 그다음 등기를 마친 경우 자, 효력은 발생한대요. 언제?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접수 저장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 우리 교재 있잖아요. 자, 우리 교재 뒤쪽으로 좀 가셔서 자,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에 99번 문제 있거든요. 99번. 자, 99번에 4번 보세요. 99번에 4번. 4번 보시면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 자, 법률 규정. 보이세요? 자, 90번 4번. 자, 법률 규정에 자,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자, 이때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OX. X죠. 자, 법률 규정을 뭘로 바꿔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자,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니까. 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등기관한테 자,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다 없다?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랬죠. 형식적 심사니까. 실질적 내용까지 가서 조사할 권한은 없고 서류만 본다라는 거예요. 서류만 본다. 자, 3번은 맞고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그다음 자, 넘어가시면 자, 101번에 1번 보세요.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보이시죠? 자, 등기를 마친 경우 자,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접수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나머지들도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102번 보세요. 102번. 102번에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등기와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자,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맞는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외우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답을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응용하는 문제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 출제자들이요 완벽하게 문제를 창작해서 새로 처음 보는 유형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건 못 맞추는 문제예요. 제가 참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우리 출제자들이 창작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전체 문제 중에 두세 개는 창작을 크게 하는데 나머지는 있었던 거 가지고 바꿉니다. 살살. 그래서 그런 것들 기출문제를 외워놓고 나면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워낙에 공부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다 생각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금씩 응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도 좀 볼게요.